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최근 플로리다주 파클랜드에서 발생한 고교내 총격 사건을 계기로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에서 교내 총격 발생에 대비한 학교 폐쇄 훈련이 실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 주말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3월 15일까지 1,800여 곳의 시내 모든 공립 초중고교에서 학교 폐쇄 훈련이 실시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폐쇄 훈련은 총기 소지자가 건물 내에 있는 것으로 가정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는 연습을 하게 되며 교사들은 교실 밖의 학생들을 확인한 후 교실 문을 잠그고 불을 꺼 교실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하는 등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뉴욕시 공립교는 1년에 4차례 학교 폐쇄 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그동안 잘 지켜지지 않았었습니다. 또 드블라지오 시장은 현 2017-2018 학년도 내에 모든 중고교에서 적어도 한 차례 이상 금속 탐지기 검색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학교의 금속 탐지기 검색이 교도소처럼 보여진다며 검색을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에 공감해왔지만 학교가 안전해질 때까지는 이런 대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교내에서 수상한 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시장은 이날 근본적 안전 대책을 위해서는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는 3월 14일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인 총기 규제 강화 촉구 대행진에 동참하기 위해 결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시 교육국 차원의 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아울러 학부모들에게도 자녀들이 행진에 참여하기 위해 수업을 빠지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폭력 고발운동 미투 캠페인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에서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이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11개의 패키지 조례안인 뉴욕시 성희롱 방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시는 미국 대도시 가운데 민간 기업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첫 번째 도시가 됩니다. 종업원 15명 이상인 모든 뉴욕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 의무화 조례안이 시행되면 3만여 개의 뉴욕시 사업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성희롱 방지 교육은 강사나 시청각 교육 자료를 통해 실시하며 시인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다른 형식으로도 가능하고 업체는 교육 의무 규정을 준수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기업들은 또 성희롱의 구체적 예시와 신고할 관계기관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포스터를 직장 내에 게시해야 합니다. 또 잠재적 성범죄 위험에 대해 익명으로 공개할 수 있는 조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각 업체의 규정 준수 여부는 인권위원회가 감독하고 첫 번째 위반 시에는 $500, 두 번째 이후부터는 건당 최대 $2,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정부 차원에서는 이미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와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뉴욕 주정부와 주의회도 성희롱 방지와 관련된 법안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투자 이민 열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50만 투자 이민을 선택하는 한국인들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8 회계년도 1분기에 투자 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2017년도에 비해 무려 3배나 증가했다고 연방 국무부의 이민 비자 통계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투자 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한국인은 118명으로 집계돼 전년도 같은 기간에 30명과 비교할 때 무려 3배가 급증했습니다. 또 현재 국무부 이민심사에 계류 중인 한국인의 투자 이민 신청만 278건인 것으로 확인돼 2018 회계년도에만 500명 이상이 투자 이민 영주권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 기간 중국인의 투자 이민 승인은 16%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동안 중국인들의 압도적인 투자 이민 신청에 밀려 비교적 잠잠하던 한국인들이 다시 투자 이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취업 이민 등 다른 이민 경로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특히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낸 상류층의 경우 자녀들의 영주권 취득 경로로 투자 이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이면이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취업 비자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 의회의 개혁 주장에 따라 현재 50만 달러인 최소 투자금이 100만 달러를 넘길 수 있다는 우려 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8년 동안 KCC를 이끌어온 마계은 회장이 이선으로 물러납니다.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새로운 도약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신임 에리카 송 총괄 디렉터는 KCC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지난 2000년 창립해 뉴저지 지역 한인 봉사단체로 성장해온 KCC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KCC는 오늘 뉴저지 테너플라이에 위치한 한인 동포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18년 동안 단체를 이끌어온 마계은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 단체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부터 일하기 시작한 에리카 송 총괄 디렉터는 지난 18년 동안 마계은 회장과 직원들이 일궈온 성과를 토대로 KCC 제2의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It's for all ages, 2 to 90. 그렇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레그가 있는데 거기 하나를 이제 쌓아가고 우리 회장님이 너무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파운데이션을 다 깔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my job is to build on that. 마계은 회장은 지난 2015년 동포회관으로 새롭게 이전하고 2년 동안 단체 재정과 프로그램 안정화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앞으로 뉴저지를 대표하는 한인 봉사단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젊고 유능한 인재들에게 바톤을 넘겨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그 프로그램도 안정이 됐고 우리 스텝진도 안정이 돼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우리 이제 다시 그 KCC가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것을. KCC는 현재 영어, 한국 역사, 미술, 썸머 캠프 등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한국 문화 콘텐츠 제공 프로그램, 다양한 건강 관리 프로그램이나 예방 접종 등 지역 사회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대뉴욕지구 강원도민회가 신임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영환 회장은 강원도민들의 친목단체를 넘어서 한인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지한샘 기자입니다. 대뉴욕지구 강원도민회에 김영환 회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플러싱에서 열린 이 취임식에서 제14대 회장으로 임명된 김영환 회장은 장철동 전 회장으로부터 강원도민회기를 전달받고 강원도민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영환 회장은 단순히 강원도 출신 이민자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를 넘어 한인 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우리가 고향 사람들끼리 모여서 친목을 도모하는 단순한 단체가 아닌 참 동포 사회를 서로 연결하는 그 브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원도민회로 거듭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사에는 롱킴 뉴욕주 하원의원, 에드 브라운스타인 하원의원, 김민선 뉴욕 한인 회장 등 지역 정치인과 한인 단체장들이 참석해 강원도민회의 새 출발을 축하하고 그동안 단체 발전을 위해 헌신한 13대 임원진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영환 회장은 미동부 한식 세계화 추진위원 회장,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장을 역임하는 등 한인 사회와 지역 사회를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온 인물로 한국 내 불우이웃 청소년 초대, 장학금 수여, 지역 내 각 향후회와 관계 개선 등 한인 사회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강원도민회가 되기 위해 활동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인 학생들이 많은 퀸즈 플러싱 25 학군이 비교적 안전한 학군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700개 학군 중 161번째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뉴욕주 내 가장 안전한 학군 순위에서 36,693명이 재학 중인 플러싱의 25학군이 총점 B+를 받아 161위를 기록했다고 학교 리뷰 사이트 니체가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스태튼 아일랜드의 31학군이 4위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나타났고 뉴욕주 전역에서는 웨스트 세네카의 오차드 팍 센트럴 학군이 가장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 한인 밀집 지역으로는 그레인넥 학군이 52위, 롱아일랜드 매나셋의 유니온 프리 학군이 133위를 기록했습니다. 니체는 응급상황 대처 사이드, 학군이 위치한 지역의 범죄율, 학교 내 마약이나 음주 사고율, 보안 검색대 여부 등을 토대로 순위를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호주 관광객이 홍역에 감염된 상태에서 뉴욕을 관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주민들에게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호주 남성 여행객이 전염성 높은 홍역에 감염된 채 호텔과 여러 여행지를 방문했다며 다른 방문객들도 홍역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수 있다고 뉴욕주 보건국이 밝혔습니다. 이 여행객이 머무른 기간은 2월 16일부터 21일까지로 맨하탄 웨스트 71가에 위치한 라퀸타 인과 브루클린 소재 베스트 웨스턴 호텔에서 묵었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주 패터슨에 위치한 워치타워 센터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보건국은 의료진들에게 홍역 의심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지역 보건국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역은 전염성이 강한 호흡기 질환으로 가벼운 접촉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약 10일간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발진, 눈의 충혈과 눈물, 기침, 콧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적인 손상을 끼칠 뿐 아니라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마약성 진통제 등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 뉴욕주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총 2,221명이 사망했다고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2015년 사망자 수에 비해 무려 4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카운티별로는 에섹스 카운티와 오션 카운티의 사망자 수가 253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버겐 카운티도 99명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면서 뉴저지주에서 세 번째로 사망자 수가 많은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헤로인이나 몰핀 등의 마약성 진통제보다 최대 50배가 더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 펜타닐에 인한 사망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펜타닐로 인한 사망자 수는 818명으로 2015년에 비해 2배가 증가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이 항공편 취소 비율이 높은 공항 순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 공항이 항공편 취소 비율이 높은 공항 전국 5위 안에 모두 들었습니다. 지난해 라과디아 공항은 항공편 취소 비율이 3.23%로 총 항공편 93,326건 중 3,018건이 취소돼 전국 1위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라과디아와 존 F 케네디, 뉴아크 공항이 항공편 취소 비율이 높은 공항 순위 탑 1, 2, 3위를 기록했다고 insuremytrip.com이 발표했습니다. 라과디아 공항은 항공편 지연 비율에서도 전국 평균 18.14%를 넘는 21%를 기록해 이는 항공편 5건 중 1건이 지연된 셈입니다. 4위인 뉴아크 공항은 총 항공편 11만 5,968건 중 2,982건이 취소돼 2.57%, 그 뒤를 이어 5위인 JFK가 9만 4,054건 중 2,076건의 취소로 2.2%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항공편 취소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애틀랜타주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으로 5,419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한인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기관을 비롯한 주시정부에 자세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박람회가 오늘 LA에서 열렸습니다. 잡코리아 USA 산하기관인 비영리 단체 하이어링 페어 파운데이션은 오늘 LA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API, 아시안 퍼시픽 아일랜더 취업 박람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은 이번 행사엔 1,000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특히 IRS나 LAPD 등 정부 기관이나 공직에 진출해 있는 한인들이 대거 참여해 한인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최신 채용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몰라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잡페어를 하면은
오셔서 궁금하시면은 그래도 질문이라도 하실 수 있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리크루터를 만나서 진짜 경찰이 되고 싶으면은 이런 이벤트에 오셔가지고 인포메이션 받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기관은 아주 좋은 베네피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job stability가 있죠, 요새 같은데. 그리고 베네피트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커리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잡코리아 USA는 오늘 행사에 이어 다음 달 9일 로즈미드 소재 웨스트 대학에서 한인들에게 40여 개 중국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벚꽃 시즌이 돌아오면서 LA 지역 곳곳에서 벚꽃 축제가 열립니다. 라캐나다 지역에 위치한 데스칸소 가든은 벚꽃이 봉우리를 터뜨리는 3월 한 달 동안 벚꽃을 감상하고 꽃꽂이 워크숍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벚꽃나무가 우거진 헌팅턴 비치 센트럴파크 역시 다음 달 18일 각종 댄스 이벤트와 뮤지컬 등을 즐길 수 있는 벚꽃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오는 4월까지 플라자 웨스트코비나와 토렌스 컬럼비아 파크, LA 인근 몬트레이 파크의 반스 공원에서도 연이어 벚꽃 축제가 진행됩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브롱스의 고교생이 교내 총기 사건을 계획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15세 남학생은 지난해 12월 수차례에 걸쳐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왕따를 당하고 있으며 자신을 괴롭힌 구부들을 총으로 쏘겠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남학생은 이후 실제 온라인을 통해 총기 구매를 시도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테러 위협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상태입니다. 퀸즈 지역의 모든 우체통이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교체됩니다. 그레이스맥 연방 하원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의 수표 도난 사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2일 연방 우정국에 서한을 보내 기존의 우체통을 절도 방지용 우체통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절도 방지용 우체통은 절도범이 우편물을 쉽게 꺼내지 못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150스트리트과 41 애비뉴 교차로에 정지 표지판과 횡단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퀸즈보로의 150스트리트과 41 애비뉴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스탑사인과 횡단 보도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먹자골목 내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 개선 방안도 함께 촉구했습니다. 왕따 피해로 자살한 뉴저지주 고교생의 유족이 학군으로부터 62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2012년 모리스타운 고교 9학년생이던 레논 볼드윈은 학생들로부터 폭행, 절도, 위협 등을 당해 자살했고 볼드윈의 부모는 학군의 책임도 있다며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군 측은 62만 5천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나 책임 인정이 아닌 불필요한 소송을 끝내기 위한 합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화창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화씨 55도, 섭씨 영상 13도, 밤 최저 기온 38도, 섭씨 영상 3도.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리고 오후에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